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을 한번 보면 지금 자율주행 쪽이 두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센서 요게 이제 상한가를 갖고요. 시간으로. 그다음에 모트렉스 요게 두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센서 한번 보죠.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센서는 지난번에 그 테슬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의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보면 상근처까지도 가고요. 한 23%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그 뉴스가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망감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6,500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4,300원까지 해서 거의 2,300원이면 뭐 30% 정도 빠진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세종시의 자율주행 셔틀 교통 시스템, 무인 배송, 스마트 시티 본격 조성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뉴스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센서는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뉴스가 떠진 포인트를 잘 보면 이때까지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쵸? 뉴스가 여기서 터졌겠네요. 그쵸? 4,615원에 갑자기 뉴스가 트고 바로 상한가로 붙어버렸습니다. 요 정도 뉴스면은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면 지금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더미돈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그 관련돼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을 월요일날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요즘 시간으로 같은 이슈로 해서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음날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수익 나면 챙기시고 매수하면 손절 잡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네마스터. 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완전히 죽은 종목이죠. 그죠?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 반동으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20억, 전년 대비 205%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2배 상승했다니까 전년도에 10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3분기 영업이익을. 자, 그래서 계속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별로 거래도 안 되고 있고요. 요런 거는 확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뭐 좀 흐름을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10%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세게 올라온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디엠. 자, 코디엠은 삼부토건이랑 지금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에서 이계현 신임이사 선임 소식에 코디엠은 삼부토건의 명목상 최대 주주이며 H&T 최대 주주인 ENK 컨소시엄 지분을 갖다가 99% 이상 보유하고 있다. 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명목상 최대 주주죠. 그죠? 명목상 최대 주주고 요거랑 관련돼 있던 게 아까 휴림로봇. 예, 휴림로봇도 있었는데 지금 245원짜리인데 글쎄요. 245원이라서 더 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160만 주 정도 막아놓고 있네요. 어쨌든 얘도 코디엠 같은 경우도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예,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슬슬 눈에 띄고 있고요. 윤석열 관련한 종목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극동유화. 자,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솔린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예전에 한번 크게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지금 이때 이슈가
그때 뭐였죠? 예, 하여튼 되게 큰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조용하게 빠지는 종목이었고요. 완전히 존재감이 없었던 종목인데 지금 시간으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뉴스는 없어요. 3,580원에서 시작을 해서 밀린 거 보니까 뭔가 뉴스 같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석유 제품 정제유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 이 종목은 상승이 한번 나오면 좀 세게 움직임이 나와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때도 25%까지.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손절을 잡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는 없어요.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신규주 치고는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주는 보통 대체적으로 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우리가 현대바이오팜도 그렇고요. 현대가 SK바이오팜이군요. SK바이오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신규주의 저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 고점에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빅히트까지. 지금 신규주들은 대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지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 기관 물량이 먼저 들어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빅히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만간 빅히트도 그렇고 빅히트가 만약에 한 달 정도 된다 그러면은 또 한 달 보유예수 물량이 또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피플바이오는 처음부터 흐름이 괜찮았어요. 물론 얘는 따상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따상을 간 종목들은 위에서 빠지는데 따상을 못 갔기 때문에 좀씩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좀 단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어느 정도 물량은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릴수록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살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규주를 할 때는 기관이 매도를 칠 때는 그냥 복혀다. 기관이 사면 그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샀네요. 그럼 내일 월요일 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대주산업은 전일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급 막판에 좀 많이 밀렸죠. 그죠? 장시고 후반에 밀린 거 보시면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하방으로 빠지고 있고 대주산업이라 항상 유라테크랑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유라테크도 역시나 살짝 이슈 받아가서 붕 떴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 관련한 종목들은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발이 잘 안 먹혀요. 뭐 실제 국회가 가는 걸 논의를 한다, 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한 것들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자, 옮기기로 결정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했다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유라테크도 뭐하지만은 보통 대주산업이 보통 움직임이 나오면 가벼워서 그런지 빠르게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 대주산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무트렉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에 자율주행 셔틀 교통 시스템, 무인 배송,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실제 테슬라 관련한 이슈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물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8,500원부터 6,300원까지 약 30% 정도 빠진 상황인데 요거 가지고 반등이 나올런지 제가 봤을 때 좀 약하다고 보는데 월요일날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큐피. 자, 오큐피는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죠. 예,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급등을 했을 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감사보고서 채택 기대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시간으로 올라오면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한 4% 올라오는데 대체적으로 윗꼬리를 다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을 매매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상승을 하는 가능성도 높고요. 예. 보통 이제 전일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전일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종목이, 예, 뭐 이렇게 마감을 해놨겠죠. 그러면 다음날 이제 대체적으로 갭으로 뜹니다. 보통 10% 언저리에서 뜨죠. 15%에서. 보통 10에서 15%에서 갭으로 뜨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침에 후다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여기서 그냥 얼음 반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여기서 거래량을 총반을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못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분봉상에서 빠지다가 양봉이 딱 나왔을 때 요 정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규주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에서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죠? 시가에서부터 한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면 그때 살짝 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손절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가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렸다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이렇게 작전을 짜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서 물리지는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3부 토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3부 토건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나요? 3부 토건도 있네요. 3부 토건도 시간으로 올랐어요. 얘도 이낙연 관련한 종목이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요일날 또 갭상승해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하면 이낙연주의 대장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캡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이상 포카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